안녕하세요. 파이어랩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7개의 부동산을 사는 방법 2부 부동산 구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갭 투자를 이용해서 구매했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사례고 말씀드리면서 주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는 일종의 투자입니다. 다른 주식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투자들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내가 안고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리스크는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입할 때 취업도 이제 A 회사가 B 회사가 있으면 A를 취업을 하면 이게 취업하기 전에는 모르죠. A 회사가 좋은지 B 회사가 좋은지. 그래서 어느 걸 하나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물건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두 개가 있는데 써보지 않으면은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것도 다 리스크고 하다못해 이제 음식도 뭘 먹을지 어느 집으로 갈지 이런 걸 고르는 게 사실 리스크죠. 갔는데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리스크를 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리스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좀 상세하게 제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또 영상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가격이 있고 그에 따른 전세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명. 그래서 아파트가 항상 이제 전세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 전세 가격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갭도 사실 계속 움직이는 값입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높고 이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세 가격이라는 것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똑같은 갭이 있다고 해가지고 비싼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전세값이 내려갔을 때 이만큼 전세금을 빼줘야 됩니다. 사실 저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실제로는 5천만 원,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반 우리 같은 직장인이 5천만 원, 1억을 갑자기 준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리스크가 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같은 갭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전세금이 높으면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산 부동산 구입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산 거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직장하고 가깝고 가장 싼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개념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상태에서 집을 하나 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시세가 2억 3천이었고 대출이 없이 이때만 해도 대출이 있으면 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암이라는 거는 이제 리을 미음인데 잘못 썼네요. 대출 있으면 죽는 줄 알고 이제 거의 대출 없이 간신히 집에서도 좀 빌리고 해가지고 구입을 했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돈이 좀 모이기도 하고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회사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내 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몇 개월을 고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낸 게 이제 부동산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책도 사다 보고 이것저것. 그거는 또 다음에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산 거는 8천만 원을 이용해서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총 부대 비용은 복비하고 취득세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고 그래서 한 8천 정도 해서 대출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구매를 했고 하나를 사보니까 이제 그전하고 아예 개념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대출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이런 리스크를 안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를 사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같은 단지 아파트인데 대출 3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해서 3억을 받아서 월세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때는 시세가 조금 오른 2천만 원 정도 올라서 3억으로 아파트 하나 더 구매를 했고, 또 이걸 사니까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또 다른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안 됐고 카카오뱅크가 처음 시작할 때 카카오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말에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1억 5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을 가지고 바로 이제 아파트를 한 채를 더 샀습니다. 이 세 개 다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산 다음에 이제 요 세 개는 나중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계약을 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겁이 좀 없어졌죠. 아파트를 세 채를 샀으니까. 그래서 오는 길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내가 24평에 계속 살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가 크면은 큰 평수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동네 앞 부동산에 하나 들렀더니 이제 급매로 나온 아파트가 4억짜리가 있었습니다. 전세금이 3억 5천이 있고 갭이 이제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통장에 딱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했죠. 약간 동네에서 뭐 슈퍼마켓 가서 과자를 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계약금을 밀어놓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집도 안 보고 샀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때만 해도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내가 한 3, 4년 후에 이사를 갈 건데 그때 사면은 집값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놓자 해서 그때 사놨습니다. 요걸 사고 이제 더 이상 뭐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요런 아파트 하나 구매했습니다. 요것도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이제 1억 7,500이었고 전세금이 1억 8천. 그래서 사실 이거는 500만 원을 계약할 때 받으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세가 한 3억 정도 돼가지고 팔긴 했는데 어쨌든 요렇게 구매를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로 갈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 1번 아파트하고 5번 아파트 다 뭔가 조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학교를 보내기에는. 그래서 다시 알아본 게 이제 요 조금 큰 평수 아파트인데 가격은 좀 비쌌죠. 그래서 요거 1번, 5번, 6번 아파트를 다 매도를 하고 요 7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7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뭐 인테리어 비용도 들고 또 요런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이제 오르기 전에 아파트들이 막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 요걸 팔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득을 못 봤습니다. 대신 뭐 조금은 이득을 본 상태였죠. 그래서 요걸 보태가지고 이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대출은 3억을 일으켰고 총 대출이 엄청 많아졌죠. 현재는 이제 요런 임대주택 3개 그리고 현재 실거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쭉 봐도 이제 대출이 많죠. 이런 이제 현재 문제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임대사업자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규제 때문에 뭐 세금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가 많아진 거 그리고 주식이 이제 제가 나중에 주식 얘기도 할 건데 주식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잘 되다가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서 주식이 좀 암울해지고 그리고 현재 퇴직 중에 현금이 이제 고갈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실거주 아파트를 팔아볼까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팔려면 이제 너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재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원서를 내고 면접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금은 사실 힘들지만 최대한 꾸역꾸역 이제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또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전세로 살게 되겠죠. 집을 안 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하고, 그러면 집을 안 사면은 전세 아니면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 결국은 또 전세 가격은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집을 사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집이 수요가 또 올라가겠죠. 그럴 때 이제 또 현재 제가 했던 방식으로 미리 집을 다 골라놓고 그때 상황이 되면 다시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식도 좀 회복시켜야 되고, 취업을 해가지고 현금도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해야겠죠. 쌓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하도 많이 꼬라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어떻게 골랐는지, 현재 산 아파트들은 다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 어떻게 골랐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